어린이날 선물이야. 주식? 안녕하세요, 박구미입니다. 자녀에게 주식을 선물하는 엄마, 아빠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녀에게 현실이 아닌 미래를 선물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최근에 주식 투자를 시작을 하면서 시간을 많이 가진 사람이 유리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겁니다. 그럼 나보다 나의 자녀가 시작을 하는 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미 산 주식을 자녀에게 물려주기도 하고 자녀의 계좌를 터놓고 틈틈이 주식을 주워 담기도 합니다. 오늘은 아직 어리지만 나의 자녀의 계좌를 개설하는 방법과 주식을 선물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사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한경 매거진에 4월달에 올라온 기사인데요. 의미심장한 문장이 보입니다. 질병 때문에 월가의 프로들이 패닉일 때 엄마와 아빠는 매수 중. 월가에서도 이렇고요. 우리나라에서는 3월 한 달 동안 미성년자 주식 계좌 개설수가 전년 동기 대비 6배 정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정말 적극적으로 주식시장에 뛰어들고 있고 그만큼 자녀의 계좌도 많이 개설을 하고 있는 겁니다. 투자를 이미 하고 계시던 분들은 이 주식의 평가 가치가 하락을 했을 때 이 증여를 통해서 절세할 궁리를 하게 될 거고요. 주식을 이제 시작하신 분들은 내 것도 하면서 나의 자녀 것도 지금 같이 준비를 하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죠. 근데 보통 우리들에게 자녀라고 하면 거의 핏덩이 수준이거나 아니면 학업에 열중 중인 학생들이겠죠. 주식에 대해서는 아직 들어본 적도 없는 이런 자녀들에게 왜 지금 계좌를 개설해서 주식을 사주려고 하는 걸까요? 자녀에게 주식을 선물하는 것의 가장 첫 번째 장점은 바로 증여세의 절세입니다. 우리는 보통 아무 생각 없이 부모님과 이렇게 돈을 주고 받지만 이것도 결국 세금을 내지 않는 그 한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인데요. 이 한도를 벗어나게 되면 생각보다 큰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부모님들은 미성년자에게 10년 동안 세금 없이 2천만 원까지 줄 수 있고 성인이 된 자녀에겐 10년 동안 5천만 원이라는 돈을 줄 수 있습니다. 만약 이 2천만 원, 이 5천만 원보다 더 큰 자금을 준다면 그에 맞는 증여세를 내야 하고요. 이 표를 보시면 증여세율은 작게는 10%, 많게는 50%까지 이르기 때문에 자녀에게 돈을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어마어마한 세금이 발생합니다. 근데 주식은 가격이 막 변하는 자산이잖아요. 그래서 가격이 낮아졌을 때 이때다 싶어서 증여를 하는 거죠. 왜냐면 그때가 자산 가치가 낮게 잡히니까요. 증여를 이렇게 미리 해놓으면 후에 이 주식의 가격이 계속 올라가서 가치가 커지고 가격이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그 커지는 것들은 내가 준 게 아니라 다 자녀 거거든요. 이미 증여 신고를 하고 나서에 이 자산이 늘어나든 줄어들든 이건 다 자녀의 몫이 되는 겁니다. 주식을 증여할 때는 내가 증여를 딱 한 그날 기준으로 전 2달 그리고 뒤 2달 이 총 4달 동안 이 주식의 종가를 평균해서 그 가치를 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일시적으로 떨어져서 증여를 했다고 하더라도 증여하고 나서의 한 2달 정도는 가격이 안 오르기를 바라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미성년자의 자녀에게 2천만 원만큼을 만약에 증여를 하고 그걸 주식을 샀잖아요. 그럼 그게 나중에 1억 원이 돼도 증여세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걸 증여 신고 안 하고 나중에 자녀한테 줘야지 하면서 그냥 따로 분리해가지고 2천만 원을 굴리다가 이게 1억이 되잖아요. 그럼 1억을 자녀에게 주면 엄청난 세금이 발생합니다. 즉 자산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되는 것들은 미리미리 증여할수록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미래의 가치가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투자를 하는 것이 주식이니까요. 안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투자를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주식을 선물하는 것의 두 번째 장점은 더 긴 복리 효과입니다. 우리처럼 안정적으로 배당을 받으면서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려고 하는 이런 성향의 사람들은 이 복리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그 긴 인고의 시간을 견딥니다. 복리의 무서움을 느낄 수 있는 그날을 위해 참는 거죠. 그리고 이걸 미리 알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자녀들은 다르죠. 지금부터 투자를 시작해서 이 애가 커서 결혼할 때까지만 해도 30년 정도 되죠. 그리고 이걸 노후 자금으로 쓴다고 생각하면 5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긴 시간을 잘 활용하고 잘만 거르지 않고 잘 모은다면 소액으로도 상당히 큰 금액을 복리 효과를 통해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이런 그림을 볼 때마다 항상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짜 저렇게 되는 게 맞긴 한 건지,
왜 맨날 이걸 보고 시작만 하면 바로 하락하는 건지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단기적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스트레스를 다 견뎌내고 저 긴 기간을 다 버텨낸 사람이라면 저만큼의 수익을 가져가는 것은 합당한 거구나.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팔고 싶고 얼마나 진짜 이번에는 다른가 이런 걱정을 했겠죠. 아무튼 우리는 시장의 이런 힘을 믿고 지금 막 태어난 우리의 자녀,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우리의 자녀의 계좌를 열어서 지금부터 소액으로 조금씩 모아가는 거죠. 주식을 선물하는 것의 세 번째 장점은 돈 교육이 된다는 겁니다. 부모님이 자녀의 이름으로 계좌를 개설하고 거기에 한 번에 목돈을 넣든 거기에 주기적으로 적립식으로 돈을 넣든 그렇게 투자금을 입금을 하고 나서 부모님이 직접 상품을 고르고 운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녀 입장에서는 본인 명의의 계좌이기 때문에 물론 당연히 볼 수 있고 주문도 직접 낼 수 있고 그 계좌의 수익률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어리다면 부모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만 자녀들은 어플로 그걸 열어서 적어도 볼 수는 있게 해줄 수 있죠. 그러면 애들이 자연스럽게 부모님이 지금 어떤 생각으로 여기에 투자를 하고 있구나, 또는 시장이 이럴 때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할 때 이런 투자를 하면 수익이 이렇게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나아가 자녀들이 이제 학업을 마치고 대학교에 가게 되면 견문이 확 넓어지고 더 많은 것들을 배워야 되잖아요. 그때 이 그동안 모아왔던 이 자산을 그냥 덜컥 주기보다는 자녀와 함께 그 돈을 이제 어떻게 운용을 할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수 있죠. 함께 경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삼성전자의 미래, 현대차의 미래, 테슬라의 미래, 애플의 미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편하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의견이 합치가 된다면 그 계좌에서 투자를 실행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함께 꾸려가는 계좌가 되는 거고, 이제 자녀가 이제 독립을 할 때가 되면 동안 쌓아왔던 그 자산과 그리고 도장, 그걸 함께 자녀에게 넘겨주면 되죠. 이렇게 완전히 독립하기 전까지는 자녀의 그 투자금을 같이 관리를 하면서 돈에 대해서 배우고 세상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아주 좋은 교육의 창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녀의 증권 계좌 개설 방법. 자녀는 어립니다. 아직 말도 못하거나 아직 걷지도 못하거나 아니면 아직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일 겁니다. 이런 미성년자들의 증권 계좌는 본인이 열 수 없고 부모님께서 직접 개설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모님은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는 금융거래를 대신 해줄 수 있는 법정 대리인의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절차를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첫째, 부모님이 각종 구비 서류를 준비한다. 둘째, 증권사의 지점에 서류를 가지고 내방한다. 셋째, 자녀의 계좌를 개설하고 투자금을 입금한다. 넷째, 원하는 투자를 실행한다. 다섯째, 국세청에 들어가서 증여세 신고를 한다. 여섯째,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날려먹지 않고 마음을 다해 열심히 운용한다. 일곱 번째, 자녀가 성인이 된 후 준비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면 통장과 도장을 주면서 그동안 내가 잘 키워온 투자 자산이니 이것을 잘 이어받아서 키워나가길 바란다, 이렇게 말하면서 선물을 하면 됩니다. 생각만 해도 정말 멋지죠. 이런 멋진 유태인 부모님 같은 간접체험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씩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부모님이 각종 구비서류를 준비한다. 구비서류는 우선 부모님 본인의 신분증, 운전면허증이나 주민등록증, 그것만 있으면 되고요. 두 번째는 가족관계증명서인데요. 이건 컴퓨터로 대법원 사이트에 들어가면 인쇄할 수 있고 3개월 이내이어야 하고 그 안에 주민번호나 이런 거 별표로 지워지지 않는 풀버전이어야 됩니다. 그 다음은 대법원 사이트에서 그대로 기본 증명서라는 것을 인쇄하고요. 마지막으로 자녀 이름에 막도장, 거래도장을 하나 파서 이걸 사용하게 됩니다. 이런 서류들이 다 준비되셨으면 이걸 다 가지고 부모님께서 증권사의 지점에 내방을 하게 됩니다. 증권사 창구의 업무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인데요. 계좌 개설의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고요. 그리고 증권업의 특성상 고객 한 명의 업무 처리 시간이 길기 때문에 가급적 일찍 방문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넉넉하게 3시 정도까지는 가시는 게 좋고요. 그럼 증권사 창구에서 이제 부모님께서 자녀의 계좌를 개설하시게 되는데요. 이때 아이디도 만들고 비밀번호도 만들고 4자리 비번도 만들고 자녀 이름에 공인인증서, 증권용도 발급을 다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인증서 받을 때는 스마트폰으로 해야 되니까 이게 좀 직원의 조언을 받아가면서 받으시면 되고요. 보통 이런 걸 본인의 것과 매우 유사하게 만들어가지고 잊어버리시는 분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꼭 잘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녀 이름의 공인인증서가 이제 부모님 스마트폰에 들어가게 되면 부모님은 이제 법정 대리인 권한으로 자녀 계좌에 대해서 주문을 자유롭게 내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투자금을 입금을 했다면 그 입금 내역, 거래 내역, 잔고증명서 이런 별도의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를 해서 따로 증여세 신고까지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아쉽게도 대부분의 증권사는 이 자녀의 계좌를 부모님이 직접 서류를 가지고 지점에 내방해야 만들 수 있게 해줍니다. 단 한 곳만 빼고요. 바로 신한금융투자, 신금투인데요. 저는 이게 정말 필요한 서비스라고 생각이 드는데 유일하게 신금투에서만 하고 있다는 점을 칭찬합니다. 신금투 최고, 칭찬합시다. 후에 기회가 되면 이걸 따라하기 영상으로 이 서비스도 소개해 드릴게요. 이 절차를 그대로 따라가면 자녀의 계좌를 개설하실 수 있고 여기에 이제 원하는 투자금을 입금을 합니다. 그리고 증여신고까지 해둔다면 이제 이 계좌 내에서 부모님께서 직접 매매를 시작하실 수 있는 거죠. 이런 형태로 일반적인 CMA 외에 증권 계좌 그리고 연금 계좌 이런 것들까지 다양하게 자녀의 계좌를 라인업 해줄 수 있습니다.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2천만 원까지 입금을 하고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되고요. 적립식으로 하시는 경우에도 이 자동 이체 내역을 첨부를 해가지고 증여세 신고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도를 넘지만 않으면 돼요. 그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울릴 만한 그런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투자처를 찾는 것이 그 다음 과제가 되겠죠.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의 아이들의 계좌를 개설하고 주식을 사주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들보다는 자녀들의 편에 서 있죠. 우리는 자녀들이 운용할 수 있는 그냥 그 시드머니만 만들어주게 된 거고 증여신고까지 한다면 그 돈의 이름표도 자녀의 것으로 달아줄 수 있는 거죠. 자녀와 함께하는 투자 생활 꼭 성투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